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오후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했는데요. 네. 지금 긍정적인 해석하고 부정적인 해석이 동시에 나와서 진짜 의도가 뭔지는 실제 회담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식의 그 회담 제의는 북한 전매 특허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남한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역시 박근혜식의 배째라 외교가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어제 같이 했다는 게 가장 큰 근거인데요.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6일째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개성공단 회담 때까지 남쪽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을 북한으로 인정하라 이런 거였는데요. 어제 성명에서는 그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단 사태에 대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고 재발 방지, 그러니까 미래의 일만 언급했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창은 항상 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뭐 사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8.15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대화의 창 쪽에 조금 무게를 실으면서 기존의 강경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 또 그 신호탄이 어제 제의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해석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우선 최후 통첩성 제의였다는 점에서 이게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네. 우일재 장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 마지막 제안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요구를 무조건 안 들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 대화를 제외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협상할 생각은 없고 아니면 닫거나 깨자 이런 거니까 정말 마지막 국면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도적인 지원은 왜 얘기한 거냐? 그거는 남쪽한테는 나쁜 뜻이 없고 북한이 문제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알리방이용으로 끼워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네, 남한판 벼랑 끝 전술이네요. 예, 결국 북한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문제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많이 몰려 있으니까 북한한테라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어도 지지층만큼은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개성공단이 진짜로 폐쇄되면 자기가 얘기한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렇게 해석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애매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태도가 관건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 아니면 뭐 개성공단의 운명 이런 것들을 북한의 태도에 맡겨버리는 강경정책의 패착입니다. 네. 참나. 자, 한국하고 미국에서 토요일에 정전협정 6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북한에서도 전성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눈에 띌 만한 일이 있었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기자들하고 처음으로 접촉했다는 얘기가 우선 눈에 띕니다. 네. 외국 기자들 100명 정도가 평양에 들어갔는데요. 전쟁 승리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외신 기자들한테 다가와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홍콩 봉황TV 기자가 중국 인민들한테 몇 마디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습적인 상황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답은 안 했지만 미소를 띠고 또 머리를 끄덕이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방송 채널4 기자도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직접 했는데요. 역시 대답은 안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외적인 이미지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건데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머지않아서 외신들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뭐 누구 닮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열병식에서는 핵무기 얘기를 안 했다고요? 김정은 시대 최대 실세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열병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경제 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핵 얘기는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김일성 주석 생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했고 또 핵 얘기를 물론 꺼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국의 리위안차오 부주석이 참석했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을 의식해서 핵 얘기를 자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고려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열병식에서는 그 방사능 마크를 단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외신 중에서 이집트에서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집트에서는 이번 달 초에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에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한테 군과 경찰이 발포를 해서 최소 74명, 최대 12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도 카이로의 나스르시티라는 곳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산하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8일에도 군부가 무르시 지지 시위대한테 총을 쏴서 60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부상자는 최소 790명에서 최대 4,500명에 이릅니다. 참 무지막지한 나라네요. 이집트 말고 튀니지, 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튀니지는 이슬람주의 정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야권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일이 있어서 주말 동안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리비아에서도 지난주에 야권 지도자에 대한 암살이 있었는데요. 시위가 일어나고 또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교도소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재소자 1,200명이 탈옥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고 재작년에 아랍의 봄으로 오랜 독재자들이 물러난 나라인데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 이 양대 세력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랍의 겨울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국정원 규탄 시위를 하는데 현지 경찰들이 막았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한인단체 소속 회원들 한 5명 정도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저지해서 집회를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에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요. 이날 집회에 대해서 보수적인 한인단체들은 불순 세력의 교포사회를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국정원 사건으로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줬는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다른 도시에서도 아마 앞으로 비슷한 양상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 올라온 글을 보니까요. 예. 애틀랜타 대형마트에서 시위 자체를 규제한 게 아니고 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신고를 안 하고 하다가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이 좀 못했던 건데 네. 그렇다면 신고를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신고를 안 하고 근데 그 시위를 준비한 예. 그 사람이 그 현지에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있었네요. 토요일에 독일의 35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 시위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던 미국의 세계적인 감시 활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스노든을 석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정부를 향한 비판이었는데요. 메르켈 총리하고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국에 맞서서 독일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는 미국의 감시 활동에 독일의 정보기관이 거기에 협력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나오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또 메르켈 총리는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물었는데 그 9월 22일 독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지금 사퇴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